음성 LNG 발전소 행정심판 결과가 다음 달 나옵니다.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는 LNG 발전소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농민수당을 놓고 농민단체와 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결국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시가 수년 전 세금을 뒤늦게 부과했습니다. 감사를 받고 나서야 걷어들여야 할 세금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음성군에 들어서는 LNG 발전소를 두고 찬반 갈등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때문에 고통받게 된다는 주민과 안정적인 전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음성군이 맞서면서 결국 행정심판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음성군은 반성하라! 주민과 환경단체가 군청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음성 평공리에 추진 중인 LNG 복합발전소에 반대하는 목소리. 벌써 2년 가까이 싸우고 있는데 최근에는 천막 농성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배출하는 각종 대기오염 물질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농작물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환경 피해 비용만 해도 음성군에서 주장하는 세수 증대 30억보다는 훨씬 크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발전소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발전소를 애써 유치해온 음성군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한 검증위원회까지 거쳤는데 못 믿겠다는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 음성군은 발전소가 들어서면 충북 전체에서 쓰는 전기 17%를 생산해 세수와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크다고 주민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물질도 발전기를 처음 켤 때만 많이 나와 상시 가동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그리고 연구기관 관련 논문 여러 가지 이건들부터 수집을 하고 또 실제 발전소에 나오는 일산탄소나 미연탄소 추측 자료도 저희가 확인했고. 정부가 석탄 발전을 줄이기 위해 이 LNG 발전소에 들이는 비용은 1조 1,000억 원. 다음 달 10일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LNG 발전소가 추진되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음성군은 기획재정부 조사에서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편익이 많아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성에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되는 소방복지법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방청이 1,4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음성군 맹동면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완공하면 소방관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어 의료 공백 해소와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충북 농민단체가 결국 농업인들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주민 발의를 통해 청구했습니다. 저소득 농업인만 지원하겠다는 충청북도의 대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건데요. 수백억 대의 예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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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농민단체는 결국 맞불을 선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농민수당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보장제를 내세운 지 8일 만입니다. 충북도민 2만 4천 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 청구 자격을 갖추어 농업인들에게 매달 10만 원의 고정수당을 주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청구했습니다. 도내 등록농가 7만 800여 가구에 지급할 예산은 연간 900억 원 정도. 다만 농업의 소득이 높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축산관련법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액수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농민단체의 설명입니다. 도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 900억 예산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도의 농업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이걸 정상 복구하고 거기에 도지사 내지는 도의 의지가 조금만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은 충분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주민 반발과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의 심사를 거친 뒤 청구 수리 60일 안에 충북도의회에 부의돼
재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저소득층만 지원하자는 대안을 냈던 충청북도는 여전히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 부담은 당장 다음 달 충청북도의 대안인 기본소득 보장제를 심의해야 하는 충북도의회가 떠안게 됐습니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 보장제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10억 원을 도 예산으로 올린 농업인 기본소득제는 현재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좀 현재 시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 벌써부터 논쟁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수당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하지만 그 속에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도 살려나가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농민수당과 기본소득 보장제. 선택은 충북도의회의 손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공무원 음주운전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공무원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된 공무원은 40명인데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단 1명만 적발됐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이면 정직 이상 중징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정지 기준을 강화한 법으로 지난 6월 25일에 시행됐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청주시가 부과했어야 할 수천만 원대의 세금 고지서가 뒤늦게 무더기로 발송됐습니다. 감사에 지적받기 전까지 청주시는 걷어들여야 할 세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중만 기자입니다. 2년 전까지 청주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했던 오모 씨. 뜻밖의 세금 고지서를 무더기로 받았습니다. 청주시에 물어보니 수년 전 중고차 매매업 당시 사들인 차량들의 취득세라고 했습니다. 한 건당 많게는 60만 원까지. 기억도 없는 7건의 세금 총액은 모두 150만 원. 당장 다음 달 초까지 안 내면 가산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폐업한 지가 2년 됐는데 지금 해가지고서 3년 전, 4년 전 해가지고 폐차한 거 그걸 갖다가 지금 다 일괄적으로 내라고 하니까 이거 갑자기 이제 황당한 거죠, 저는. 청주시가 최근 100여 명에게 일괄 발송한 2년 이상 해묵은 세금 고지서가 모두 290장. 진작 부과했어야 할 6,800만 원 세금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감사에 적발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사들인 차량을 2년 안에 되팔지 못하고 폐차하면 지자체가 감면했던 취득세를 다시 받아내야 하는데 자동차 등록 말소와 지방세 부과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자진 신고를 안 하면 바로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신고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당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미처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자체가 걷어야 할 세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5년을 넘기면 뒤늦게 알아도 못 받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염수 분사 장치를 도로에 설치했는데요. 대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장치를 설치하는 데 쓴 세금이 무려 40억 원이 넘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 외곽 왕복 4차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액체가 10m, 즉 2차선 반까진 분사돼야 하는데 관이 막히거나 터져 제대로 내뿜지를 못합니다. 또 잡초와 수풀에 가려 제 역할을 못하거나 원격 제어를 위한 CCTV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는 일도 잦습니다. 지난해 청주 시내 고객길과 다리 14곳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는 데 투입된 예산은 42억 7천만 원.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부분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곳만 양호하더라고요. 나머지 어느 곳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양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줄에서 분사가 되지 않아서 어쨌든 관내에 압이 차면은 이것을 어쨌든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시설이 안 돼 있지요, 과장님. 여름철에는 염수통을 비웠어야 하지만 그대로 두는 등 관리도 소홀했습니다. 그걸 안 비웠을 때는 그게 이제 부식이 돼서 기계가 빨리 노화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앞으로 사용하고
겨울철 지난 다음에 반드시 확인해서 통을 비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13곳 모두 한 업체가 시공과 점검을 맡았고 제설용 차량도 이 업체와 계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업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글쎄 물품 계약 및 계약 관련에 대해서 전반적 사안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하는 게 어떨까. 청주시의회는 감사를 청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징계까지 요구할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시의원들이 현장 조사를 벌이자 뒤늦게 염수분사 장치 정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민물고기 생태관인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의 누적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단양구는 올해 들어 26만여 명이 아쿠아리움을 찾아 7년 전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이 204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입장 수익도 104억 7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누리 아쿠아리움은 남한강 토종 물고기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희귀 물고기 2만 3천 마리를 수집해 172개 수조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한국교통대 봉사동아리와 손을 잡고 원룸촌 쓰레기 수거 사업을 벌입니다. 한국교통대 봉사동아리 로타렉트는 심청이 봉사단을 만들어 원룸촌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수거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청이는 마음을 담아 청소한다는 뜻으로 SNS를 통해 10여 명의 참여자가 모였습니다. 충주시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시간을 주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괴산군이 참전 독립유공자 수당을 내년부터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립니다. 참전 유공자 유족 명예수당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릅니다. 괴산군 내 참전 유공자와 유족은 766명,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1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괴산군은 참전 독립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지원 대상이 매년 20여 명씩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다음 달 11일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에 나섭니다. 전화통화와 1회 이상 방문에도 체납액을 스스로 내지 않으면 단수 처분이나 재산 압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